자, 생명과학 15강 항상성 유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등교했다가 또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갔는데 아, 계속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등교하니까 막 등교하고 싶었는데 또 일주일 다니니까 조금 힘들었었죠? 예, 또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온라인으로 돼서 시험 앞두고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잘 활용해서 자, 중간고사 잘 대비하길 바라고요. 자, 진도는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도는 계속해서 나가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로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의 항상성인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고요. 오늘의 학습은 간단하게 먼저 체온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항상성의 조절 원리와 유지 원리와 혈당량 조절부터 먼저 살펴보고 체온을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성의 유지 원리. 자, 항상성이란 생물의 몸이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 환경 조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그래서 항상성이 되겠습니다. 자, 예로는 체온, 혈당량, 삼투압 유지가 있겠고요. 이 단원에서 이 세 가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가 되겠죠.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체내 환경이나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율신경과 호르몬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상성은 호르몬과 자율신경을 통해서 유지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르몬의 분비 조절인 음성 피드백으로 항상성이 유지되어지고 두 번째는 자율신경 등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란 피드백이란 우리말로 되먹임 조절입니다. 자, 되먹임이란 원래 현상은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지는데 이 피드백이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원인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것, 다시 영향을 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억제하면 음성 피드백이 되는 것이고 촉진한다. 촉진하면 양성 피드백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호르몬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가 조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분비 필요할 때까지 분비를 촉진했다가 그 결과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충분해지면 더 이상 분비를 막게 되는 억제하는 결과. 이게 음성 피드백이고 예외적으로 양성 피드백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의 분비는 일반적으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어지는데 자, 예로 티록신의 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어지는 거죠? 그쵸.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티록신은 하는 역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질 대사 이화작용,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티록신이 분비되어져야 되는데 티록신이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려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줄여서 TSH라고 합니다. 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어지죠? 그렇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어지게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갑상샘이 자극받으면 티록신이 분비되어지는데, 자, 뇌하수체 전엽 역시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선 조절을 받는데, 뇌하수체 전엽은 간 내 시상하부로부터 조절을 받는다고 했죠. 시상하부로부터 뇌하수체 전엽으로 역시 신호를 줄 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조절 호르몬인 TRH를 분비하면 이 TRH가 뇌하수체 전엽에게 자극을 주고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에 자극을 주면 티록신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자, 이때 분비되어지는 요 TRH나 TSH가 티록신을 분비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티록신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분비된 TRH와 TSH에 의해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어지면, 자, 이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작용도 하지만 혈액을 타고 다시 간뇌 시상하부라든지 뇌하수체 전엽으로 들어갔을 때 티록신의 농도가 충분하게 되면 이 TRH와 TSH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TRH의 분비를 멈추고 TSH의 분비를 멈추게 돼서 티록신도 더 이상 분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티록신의 호르몬의 농도를 적절하게 분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음성 피드백에 의한 조절입니다. 자, 두 번째,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이란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그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는 작용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들, 기량작용을 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께 작용하면서 적절하게 높아졌을 때는 낮춰주고 낮아졌을 때는 높아주고. 왜냐? 한 가지만 작용하게 되면 낮춰주는 것이라면 높아졌을 때 낮춰주는 것은 작용하지만 낮아졌을 때 높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작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는 높여주고 하나는 낮춰주고 하나는 또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해서 효과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혈당량 조절.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항상성은 호르몬의 분비 조절인 피드백 조절, 음성 피드백 조절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당량 조절부터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체온 조절이 먼저 나와 있지만 체온 조절이 혈당량 조절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이란 먼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인의 혈당의 경우 0.1%를 유지해야 되고요. 주로 이제 혈당량의 조절을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나고요. 이 기량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항상성의 조절 중추가 간뇌의 시상하부죠. 자, 간뇌의 시상하부로 저혈당의 혈액이 유입이 되어지면 간뇌의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자, 그럼 교감신경은 이자의 호르몬 분비 세포인 이자섬의 알파세포를 자극하죠. 그래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시킵니다. 글루카곤을 분비시키면 글루카곤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글루카곤의 작용인 거죠. 또 글루카곤 외에 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죠. 자,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지게 되면 또 교감신경은 부신의 속질에 작용해서 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키면 이 에피네프린 역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 양이 높아지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또 참고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에는 자, 부신이 나왔으니까 부신, 겉질에서도 호르몬이 분비되어지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어지기 위해선 자극받아야 되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약자 몰라도 돼요.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데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역시 뇌하수체 전엽은 간내 시상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조절 호르몬에 의해서 신호를 받으면 얘가 분비되어지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참고로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러한 것들로부터 포도당으로 영양분을 전환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고혈당에 식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흡수한 포도당이 많아서 고혈당 혈액이 간내 시상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을 작용시키겠죠.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섬에 무슨 세포에 작용하겠어요?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면 이 인슐린의 작용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인 기량작용을 통해서 혈당량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 자, 먼저 혈당량이 변화가 일어날 때 자, 혈당량이 높아진 변화부터 먼저 일어나네요.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량의 증가로 이자의 무슨 세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면 인슐린이 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혈당량을 낮춰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몸의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간으로 많이 이동도 해야 되고 또는 여기서 보면 주변에 있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작용도 일어나게 되면 혈액 내의 당이 낮아지겠죠. 그러한 작용으로 혈당량이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혈당량이 너무 감소되어지게 되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서 이 글루카곤이 자,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지켜서 적절하게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항상성의 유지 원리와 항상성 중에 먼저 체험보다 간단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 중에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갔는데 남은 일주일 잘 관리하고 중간고사 때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